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롭게 단장을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김동혁의 진시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만나 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대를 옮겼죠. 원래 11시 반 점심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대 지난주까지 만나 뵀었는데 자, 오늘부터 이거 승진한 건가요? 예. 자, 7부에서 6부로 승진해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만나는 구몬이 작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오늘 또 공교롭게 우리 앞서서 다른 이제 프로그램하고 좀 겹치는 바람에 지금 새롭게 완전히 방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요. 속속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는 그런 굿모닝 작전 6부 순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병행해서 지금 제가 와운을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겹치는 내용 없이 오늘 시장에 대한 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 굿모닝 작전은 어떤 뭐 상업적인 그런 뭐 멘트가 거의 없이 시장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위주로 해서 제목 그대로 시황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게 좀 흐름들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예. 자, 지금 이제 화면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11시 반까지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유튜브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와우넷 쪽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안내사항은 사전에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몇 번 있지만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넘게 지병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거는 강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입버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쩝쩝거린다던가 뭐 이렇게 호흡이 가빠진다던가 좀 말이 짧아진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서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자, 그리고 유튜브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와우넷 프로그램 공방으로만 보시던 분들은 살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격해졌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가급적 줄이면서 잘 해보도록 하고요. 뭐 어느 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종교적인 이런 발언들은 최소화하고 증권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 드리는 부분만 정제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시장은 날자 대한민국 잡자 황금 주식의 개념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이게 좀 빠그라졌어요. 맨날 좋고 맨날 오를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뭐 시장이 내려가는 날도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힘들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지난 주말장에 있었거든요. 오늘 극복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사실 오늘 날 것으로 보면 제 공방 주제가 원래 6월 증시 고냐 스톱이냐 이거였는데 방송국에서 지금 순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어떻게 대응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본래 이제 뭐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진짜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니 이걸 다행으로 여기고 현금 잔뜩 만들어가지고 좀 피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있는 포션 유지하고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유가가 움직이고 또 맨날 폭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갖고 불안불안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양당 간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 뭐 오늘 내린 저도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도 방송을 했었고 어젯밤에도 했지만 버전이 다 달라요. 한마디로 보면 좀 어떻게 보시면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 왜냐하면 아니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다 달라. 금요일 날 8.15 나가서는 시장 조정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며칠 조정 시에 그동안 한두 달 쌓아놓은 수익 다 까먹으시니까
과감하게 좀 해집고 나오셔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젯밤 버전으로는 이란에서 좀 약간 제가 봐서 버티기 힘들 만큼 좀 버거워하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을 때리면 이란은 지금 2, 3 정도 때리는 거거든요. 반격이. 그리고 뭐 외교장관이 그냥 거짓부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공격 안 하면 우리도 보복 안 할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계속 공격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제가 작년 그 10월 달에도 얘네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왔다 갔다 한 2번씩 하고 끝났어요. 그때도 뭐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했어. 이란에서 너네가 공격 안 하면 우리도 공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가 한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네. 니네가 공격해하고서 끝나면 우리는 뭔가 미친 느낌에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볼낯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격하고 끝낸다. 예. 그래서 니네들이 공격 안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 전쟁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명분 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제가 물론 전세 파악은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제 저녁이나 오늘 새벽까지 버전만 보면은 뭐 피해 크기라든가 지금 전세 분위기만 보면 제가 봐서 거의 한 8대2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배후가 지키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뭐 공격은 막아주는 거고 직접 가담하진 않아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새벽발로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닿는 대로 싸우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다는 투예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란이 진짜 죽기 직전까지 밀린 다음에 미국한테 연락 와서 트럼프한테 핵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한테 계속 때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뭐 넌지시 얘기를 한 듯한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은 이제 아니 전쟁의 분위기가 계속 격화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건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뭐 증시가 금요일 날 올라가는 척하다 빠져가지고 괴로워 이렇게 돼 버리고 오늘도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빠지니까 별로다 이러고 섭섭하다 이러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생존의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가지고 뭐 먹었냐 이러냐 이거 가지고 슬프다가 기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뭐 삶을 어느 정도 살고는 있는데 자 지금 저쪽 중동에서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한참 괴롭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지구라는 데가 참 희한해서 어디에서는 그 뭐 미국 같은 데도 지금 시위하다가 뭐 죽는 사람도 생겼다는데 보니까 뭐 어떤 걸 가지고 거기 내에서도 그렇게 극렬 시위가 나오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저 미사일 날아다니는 과정에서도 죽고 다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구촌이라는 데가 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게 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드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야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 선조들처럼 아주 옛날 기억이 우리가 없잖아요. 뭐 환생을 했다라고 믿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야 우리가 과거 진짜 맨날 뭐 침략당하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래 한 6,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정도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라고요. 예. 사실 되게 좀 감사한 하루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 현대판 신이죠. 예. 뭘 제대로 맞추는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이제 그 유튜브 판에는 제한적이지만 이제 채팅이 가능하세요. 다만 뭐 종목 문의는 여전히 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구도고 그냥 산업이나 섹터나
시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다고 하면 좀 넌지시 그냥 뭉개서 얘기를 해드리는 정도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제 얘기들을 그냥 쭉 얘기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러분과 되게 활발하게 교류를 좀 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1대1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좀 그런 구도가 힘든 상황으로 규정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10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지도 않을 거고 제가 다 맞추거나 이럴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원분들 모시고 일하는 게 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 다 만족시켰을 리도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가혹하게 본의 아니게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버텨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안 버텨질 만큼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라 피해를 엄청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지난 제가 30몇 년의 궤적 속에 정말 좋았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그지 같다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사실 저는 왜 이걸 계속하느냐, 욕 먹으면서. 사실 맞추지 못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하냐고요? 저도 확률상으로 보면 그런 거죠. 100분한테 뭔가 메시지가 갔으면 100분을 다 만족시키진 못할 텐데 확률로 보는 거죠. 51분한테는 좀 만족스럽고 49명이 불만이었다 그러면 그 확률에 기대서 제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만족스럽거나 기쁨을 느끼신 분이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나 저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너무 매몰이 되면 저는 아마 정신병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어떻게 보면 철판 깔고 하는 거죠. 그동안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분들도 많은데도 그냥 철판 깔고 그런 분들은 제가 참 안 좋을 때 오셔가지고 좀 고생하셨다 이런 느낌 이상으로 자책을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좋은 쪽으로 비율을 좀 높여서 그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뿐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시장이 글쎄요, 지금 보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미쳤네요 지금. 자, 미쳤다는 표현 갖고 계신데 죄송하지만 하이닉스가 3.6% 올랐으면 오늘 장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하이닉스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분기 실적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벌었는데 왜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40%밖에 안 되냐 이런 논리를 갖고 삼성전자의 분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정말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제가 설명은 주구장창 드리면서 화면을 안 넘기니까 좀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 넘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지난주 우리 금요일 버전으로 보면은 3천 이제 눈앞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터치도 했었고 외국인들이 최근 한두 달 보면 많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사는데 개인들은 못 믿겠다고 하고, 사실 개인들 요새 2,50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실물도 팔았지만 특히 인버스 ETF 같은 거 많이 사셨다 그래요. 장 안 되는데 왜 올라 이제 이러고. 근데 금요일 날이 그 ETF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죠. 아침에 딱 반토막 나니까 반등이 나올 만큼 이제 지수가 빠져버린 거죠. 오늘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선 또 인버스가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 났을 때는 조금 더 올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8시 반에 이 방을 열면서 고냐 스톱이냐 먼저 결론을 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아까 수익 플러스 7시 반에 할 때도 사실 제가 질문과 대답을 원고를 다 쓴 건데 앵커한테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증시에 대해서
6월 증시가 고냐 스톱이냐, 멈춰서 팔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견뎌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답을 좀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아까 제가 원고에 작성을 했고,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난 고다 오늘 짧은 조정이다 이거. 그리고 두 개의 관점이다. 이스라엘 증시도 올랐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안 된다에 저는 표를 한 표 건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유가가 오르려고 막 한다, 올랐다, 이것도 제한적이다. 지금 기름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오페크나 미국 같은 데도 여차하면 기름은 더 공급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봉쇄 못할 거다 이런 거에 표를 두고 본다면, 지금 뭐 움찔움찔하는 재료는 나오죠.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대, 이란이 또 맞받아쳐서 뭐 미사일을 뭐 100여 기, 200기 날렸대.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는 간헐적으로 지금도 나와요. 오늘 뭐 아침까지도 계속 나왔고, 뭐 밤에도 또 기습 작전을 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논리 중에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란하고 여기 지금 보이지도 않죠. 그 이스라엘이 왜 안 보여요? 이란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한 1,600km에서 2,000km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을 뭐가 날려도 이 중간에 나라들, 뭐 요르단인가 어디를 거쳐서 막 날아가야 될 정도로 한참 날아가야 된다고요. 뭐 초고음속 미사일이야 금방 가겠지만, 드론 같은 건 날리면 한 10시간 가야 된대요. 예. 날아가는 속도가 한 180km 정도라 2,000km 가려면 10시간 날아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예, 많이 올랐다죠. 예, 이건 부인할 수가 또 없는 사실이에요. 요새 4월달에 2,200대에서 2,900을 봤잖아요. 거의 한 650 정도를 두 달 만에 올랐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뭐 제가 부족해서든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해서든 와, 이 정도 올라갈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느꼈든 못 느꼈든 실적에 우리 시장이 꽤 올라갔어요 요새. 근데 이제 저런 재료에 그냥 하루만 조정받고 이제 또 그냥 급하게 또 가야 돼? 아니면 뭐 멈춰서 조금 추스려야 돼? 아니면 뭐 투자 심리도가 좀 안정될 때까지 있어야 돼? 또 어제 그제 빠지니까 득달같이 나오는 뉴스 뭐예요? 신용 공여가 너무 많아졌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코스닥은 사실 장이 한번 빠지면 더 데미지가 나오는 게, 신용이 재빨리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금요일도 보면 뭐 코스피가 1%도 안 빠졌는데 장중에 보면 코스닥은 3%씩 빠지고, 딴 나라 아무도 그렇게 빠진 나라가 없는데 되게 빨리 반응이 나오고, 뭐 좋을 땐 좋은 대로 또 나쁠 땐 나쁜 대로 반응이 되게 빨리 나오는 시장이 코스닥이거든요. 뭐 그런 어쨌든 시장의 기질 같은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깔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을 만큼 또 반응이 빠른데, 안 좋을 때는 또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서의 속도감도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딜레마예요. 제가 봐서는 뭐 파국이다, 최악이다, 뭐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저는 지금 군사적인 그 어떤 우위라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좀 어쨌든 미국이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고, 이란은 지금 고립무원이잖아요. 뭐 러시아나 중국이 심정적으로 몰라도 뭐 무기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신 싸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리아라든가 뭐 그 우방이었던 이란 우방들도 다들 요새 돌았고, 또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같은 애들도 기력이 좀 많이 약해져 갖고 뭐 이란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사실 이란이 뭐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워서 막다른 벽에 딱 몰렸을 때 막 극단적인 생각 할 수 있죠. 그게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봉쇄를 통해서 한번 나 혼자는 못 죽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러기 전에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가 되면 뭐 막을 힘도 사라지면서 저는 조금
국제사회와 타협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의 뷰는 여전히 그냥 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815라고 하는데 나가서도 제 타이틀을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책을 여러 권 써서 증권시장에서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88년도 제가 관심을 가진 건 대학교 1학년이었던 87년도부터 시장에 관심이 있었고 88년도부터 주식을 저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갖고 100만 원 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88년도에. 그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증권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직장도 증권회사 한 2군데 다니고 지금 여러분들과 이런 이제 활동도 하면서 뵙고 있는 건데 그냥 제 타이틀은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진 풍파와 잠깐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그냥 맛봤다 이런 것 뿐이지 뭐 엄청난 흔적이나 궤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되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저거 아까 제가 뭐 삼성이 그 오가노이드 삼바가 진출한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봐야 된다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올라오네요. 진짜 이름이 오가노이드잖아요. 근데 삼바가 오가노이드 시장에 진출한다고 아까 장전에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름 요새 이름이 좋아야 돼요. 오가노이드 오늘 뭐 AI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좀 초과적인 수익을 얻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고 아까 제가 알차라도 아까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공식적으로 추천을 못했느냐 1,000억이 안 돼서 1,000억이 안 되는 건 제가 고스톱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체라나 뭐 모비데이즈나 작은 것들이 있어요. 오브젠 오늘 오브젠 바로 상 갔잖아요. 그냥 저런 게 그 하이퍼클로바 X 관련주인데 1,000억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 드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스트소프트, 뭐 오픈엣지, 거기다 BI 매트릭스. 근데 BI 매트릭스가 제일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제가 스마트 테크쇼라고 IT, AI 관련된 또 엑스포를 코엑스에서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회원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BI 매트릭스가 제일 좋아 보인다.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그래프도 좋고 그 내용들 들어보니까 짜임새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또 하이퍼클로바랑 그 얘네들의 고유 브랜드 있거든요. 지매트릭스라고 그거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시장만 그냥 무난했으면 훨씬 네이버가 셌을 거고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그 LLM 모델 관련주들이 제일 셀 수 있었는데 뭐 그러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지금 보면 오브젠 점상이죠. 또 알체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강한 거 보면 분명히 영향도가 되게 있는 오늘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SMR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턴을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재료예요. 지금 전 세계가 SMR 쪽으로 뭐 완전히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뭐 SMR은 우리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미국에 또 관련되는 뭐 뉴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지분 투자도 꽤 있고 오클로라고 하는 미국 그 SMR 관련주가 지난주 굉장히 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MOU 맺었다고 한 재료도 꽤 컸어요. 그 정도로 오히려 미국의 원전 주식들이 우리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협업을 한다 이러면 올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을 따내고 나니까 역시 서방 세계에서 가성비 있게 원전이나 SMR을 실제 제작, 시공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우리나라밖에 없죠.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제작 비용이 최소한 배 정도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대형 원전 짓는데 그 1kW랑 단위별 그 제작 원가를 보면 프랑스가 우리나라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뭐 유럽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프랑스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제정신이면 못한다 이거죠. 예, 반값밖에 안 되고 훨씬 더 뭐 납기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나라는 뭐 납기 하나로 진짜 어떻게 보면 일가를 이룬 그룹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것들에 장점이 있는 상황들에서는 SMR 여러분들 SMR 몇 개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지금 미국이 100기가와트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이 94개가 지금 운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당 1기가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행정성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4배로 확대한다며요.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그거는 원전을 웬만한 규모로 지으면 300개 줘야 돼요. 300개. 미국에다가. 근데 그게 하물며 SMR로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20분의 1 규모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몇천 개를 줘야 되는 거죠. 예. 진짜 뭐 AI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충분한 전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전이 답이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원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이게 뭐 나중에 진짜 인간의 욕망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런 걸 일단 가리기 전에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뭐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관리하고 SMR은 훨씬 그런 터졌을 때나 뭐가 유출됐을 때 피해가 줄어들거나 원래 그러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SMR 중심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거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제가 SMR 쪽 관련해서 밑에 여기 한 개 있는데요. 여기 지금 민주당 의원이 차세대 원자로 SMR에 대한 지원 특별법 발의도 지난주에 있었고 오클로가 SMR 블루칩으로 부상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그 외교 쪽 관련된 싱크탱크 팀이 우리나라 와서 두산하고 한수원 관계자들 1박 2일로 경주에서 만나는 미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소형 모듈 원자료 가지고 한미 협력 관계가 훨씬 강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2040년, 30년 정도 되면 400조 시장이 될 거라 이렇게 사실 2030년 우리가 2023년 정도만 재작년만 하더라도 30년 언제 보냐 뭐 이랬는데 25년 되니까 지금 벌써 30년이라는 게 5년 남았어요. 뭐 그게 아주 먼 시장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시장은 저렇게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SMR 뭐 사실 큰 원전하고 뭐 종목들에 거의 다 겹치는데 SMR 쪽은 사실 지구상에 어디도 아직 상용화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깃발 꽂는 게 어딜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환경이나 뭐 오염 때문에 큰 원전을 못 한다고 하면 SMR이라도 주구장창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페이지가 원래 오늘 90분을 위해서 한 45페이지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뒤로 갔다가 지금 앞으로 갔다 정신이 없네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수익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 다시 한번 훑고 갈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전에 아까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훑고는 갔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소버린 AI라고 이번에 이제 AI 미래기획 수석이 된 분이 그 네이버의 혁신센터장 AI 관련된 전문가,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수석급이 된 게 참 희한한데 어쨌든 과감한 발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소버린 AI라는 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 하는 변압기 수출이 또 엄청나게
6월 그 열흘짜리 데이터만 보니까 뭐 500%가 늘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슈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하정우라고 이름이 뭐 배우랑 비슷한데 어쨌든 소버린이라고 하는 주권형 AI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저 지난주에 대통령의 인선 중에 햇볕 정책 뭐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대북주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이것도 대북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이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움직였는데 이게 AI도 누가 이제 이 100조나 되는 뭐 임기 동안에 저 정도 투자 금액을 막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집행은 할 것 같은데 저 거대 규모의 예산을 투자를 뭐 관할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책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컸는데 그 네이버에서 그냥 갑자기 발탁을 해가지고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소버린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모두의 AI라는 관점에서도 맞고 또 뭐 약간 황당하다 이랬지만 뭐 K 엔비디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엔비디아급으로 뭐 성장시켜야 된다.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주말 사이에 젠슨 왕은 유럽 돌면서 뭐 다른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걔네들도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거 또 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천하통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같은 게 이런 소버린 AI에 딱 맞는 게 메타가 1조를 들여서 뭐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레니게이드라고 하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7월이면 뭐 LG에다가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보호하는 입장에서 뭐 최근에 딥시크 이슈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기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논리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자주적인 주권형 AI를 해보자. 우리 데이터는 우리 안의 서버에서 관리하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예를 보면은 뭐 거기 개인정보 하게 되면 뭐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 이런 썰이 있을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딥시크 쓰시는 분들이 최근에 되게 없대요. 그런 정보 노출이 우려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SK텔레콤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중국 해커다 이런 소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 뭐 국민의 인적 데이터 뭐 건강 데이터 금융 데이터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좋은 외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넘겨주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내부 조직이 관리하는 정도에서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소버린 AI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픈 AI 있고 좋은 거 있고 제미나이 좋은데 우리나라 국산 LLM도 나름대로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훌륭하니까 우리 거 좀 써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바우처 나눠주고 우리 내부적인 AI 쓰게끔 뭐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AI 기업들 좀 매출도 늘어나고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수석의 논리는 우리나라 내부 역량을 키워가지고 뭐 외부보다 약간 떨어져도 하여튼 키워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하이파 클로버라고 하는 네이버의 대규모 그 언어 모델 있죠. 그거랑 이제 협업 관계 있는 회사들이 그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스트소프트도 AI 휴먼 관련해서 하이퍼 클로버 네이버 클라우드랑 협업 맺은 게 있고 오픈엣지는 AI 칩 설계 쪽으로 또 특화가 돼 있는 회사고 BI 매트릭스도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네이버 클라우드랑 또 같이 연동해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주로 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원래 작은 것 중에서는 오브젠 이게 관심주인데 1,000억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더니 그냥 점상을 갖고 알체라 말씀드렸고 모비데이즈 이런 것들이 좀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 AI 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주 그 테크쇼라고 코엑스에서 하는데 가서 사진 찍어온 회사가 한 10군데 되는데 거기 크라우드웍스도 있었어요. 오늘 센데 그거 말고 뭐 링크제네시스도 있고 되게 여러 회사 AI 그 LLM 특히 좀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오늘 뭐 어쨌든 초록이 동색이라고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올라가고 말아가 아니라 뭐 적어도 저 양반 뭐 물러나기 전까지는 유효한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100조라고 하는 적지 않은 투자 금액을 좌우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소버린 AI를 강조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우리도 뭐 이런 쪽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어요? 카페 아니 뭐 전혀 무관한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혀 무관한 기업은 없고요. AI라든가 뭐 진짜 그런 유튜브는 좀 그렇고 아니 뭐 IT라는 것하고 뭔가 한 다리 좀 걸어놨다고 하면 아니 소버린 AI에 솔직히 삼성전자는 포함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왜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죠. 국민주권 AI인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오늘 좀 영향도가 없을 뿐인 게 아쉬운 거지. 소버린 AI는 국내 기업들끼리 뭉쳐서 뭘 해보자 이거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사실 AI랑 연관되는 모든 국내 기업은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 뭐 특별히 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게 있겠지만, 제가 봐서 카페24도 광의 개념으로 보면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거 이제 변압기 수출이 6월 1일에서 10일자 데이터가 5배 늘었다 이러니까 변압기 잘 팔리네. 오늘 올라가겠지 이런 차원에서 원래는 그 기사에 나온 세 종목은 이거랑 원래 LS거든요. LS. 근데 이제 산일도 좀 있고 뭐 일진도 있으니까 이 대형주 세 개만 달랑 해놓기가 좀 그래서 제가 산일을 대신 넣었는데 뭐 지금 효성이 좀 오른다고요? 하여튼 뭐 일렉자 붙는 애들이거나 현기자 붙는 애들은 어쨌든 지금 전력 관련된 인프라는 또 원전이 붙든지 신재생이 붙든지 전력 인프라는 또 그냥 알아서 다 붙는 에너지 고속도로 쪽으로 보셔도 되고 변압기는 뭐 미국, 유럽에서 한참 또 찾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런 뉴스에 또 반응이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뭐 수익 플러스 제 사실 지금 10달째 하면서 제 시그니처 코너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봐주고 계시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이게 원래 유튜브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 그 코너를 유튜브에 따로 올려주셨었는데 한 두 달 전부터 안 해주셔가지고 본방을 안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아쉬워요. 저도 따로 좀 따서 올려주시는 게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잘해주셨는데 한 두 달 전부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자랑질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저 요새 지난주에 보니까요 제 이 개인 유튜브
이제 막 구독자가 6,000명 조금 넘었는데 조회수가 막 3,000건 이렇게 나와요. 예. 조회수가 너무 비율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구독자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보지? 예. 보통 5%에서 10% 정도 보거든요. 근데 구독자 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와서 좀 등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그건 괜찮잖아요. 아니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갖고 좀 구독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는 뭐 이렇게 무료 90분 방송 매일 하는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거기다 내용이 후지기나 했으면 제가 얘기도 못하지만 내용도 좋은데 젠장. 많이들 오셔가지고 바로 7,000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에서 그 금요일날 더진이란 종목을 K 리포트 종목으로 소개드리면서 이 더진이 요새 사모펀드 수급이 너무 좋은데 카카오 관련해서 좀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진이 지금 18% 거기다 아까 제가 D&D 파마텍 상 갈 거라고 장 시작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상 갔네요. 진짜 상 가니까 뭐가 올랐어요? 킵스 파마가 올랐죠. 킵스 파마가 지금 거의 한 9%에서 10% 가까이 올랐는데 같이 비만 섹터인데 이게 인벤하고 페트로는 약간 경쟁으로 보는 것 같고 킵스는 그래도 좀 따라가는 섹터로 같이 본 것 같고 흐름이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다행이다. 요 정도라도 올라줘서. 조금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은 조금 막 팔고 가야겠어요. 너무 많이 오르는데. 여기 잘한 17,000원에도 나가겠어. 자, 잠깐 매매하는 건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킵스 파마가 하도 올라가길래 지금 17,000원 팔자 우리 회원님들도 들으실 겸 내놨습니다. 근데 일부만 내놨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량의 한 4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 정도. 나갔네? 17,000원 찍으면서 오케이. 좋아요. 자, 가끔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 시간 중에도 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매매 관련해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시기를 또 놓치면 매매를 못하면 그냥 꽈당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지금 킵스는 일부 17,000원 매도했다. 오늘 11% 오른 정도 상황에서 다행이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지수는 2,900을 다시 넘었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아직은 이제 그 신용 잔고 많다 이거에 그거를 그 그늘을 좀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금요일날 이제 꽈당 한번 했으니까 잠깐 조금 이제 좀 쉴까? 왜냐면 지금 뭐 오르고 내리는 종목의 이제 등락수도 거의 1대2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내려 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 그 찐시황 화면으로 가서 한번 상을 볼게요. 자, 시장이 이게 사실 오늘 시소 게임으로 보면은 이건 조금 그동안 제가 한 열흘 정도 써먹었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시소 게임의 양상이 달라진 게 한마디로 이제 정상 섹터가 있고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는 이제 해지 섹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시소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금요일부터는. 근데 금요일은 이제 일방적으로 해지 섹터가 쓰였죠.
왜냐하면 해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잔뜩 있는데 금요일 날 빠질 때 올라간 섹터가 바로 해지예요. 그러니까 장이 빠졌는데 올라간 애들, 그게 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뭐 빠지는 대신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약간 보기에 뭐 저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장 빠질 때도 받쳐주고 덜 빠지고 올라가주는 그런 섹터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지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속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입장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해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타깝게 지수는 이제 빠져버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는 약간 삿바싸움한다, 겨룬다. 왜? 분명히 좋아지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 안 좋아지는 이슈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싸우려고 부추기죠. 거기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계속 공방을 하고 있죠. 근데 힘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오랫동안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물며 어제 이스라엘 증시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또 같이 빠져야 되는데, 뭐 이런 논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는 무게중심이 오전에는 아무래도 뭐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해지들이 발광을 하면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가겠고,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더 빠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밀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저는 오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로 가면서는 좀 상황이 바뀔 거라고 봤어요. 저는 오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플러스 나고 해지 섹터가 좀 미끄러지는 대신에 정상 섹터들이 올라오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야, 100원대도 넘어가길래 지금 100원대 넘어가서 조금 더 얹어놨는데 100원에도 좀 나갔고 지금 170원에도 걸어놨는데 조만간 소식이 들려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지금 시장이 다시 조금 탄력을 받았다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자, 제가 어쨌든 만고의 진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누구보다 빨리 6월 달 내로 3,000선을 간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그런 당사자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오늘 하루 만에 다 극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 것 같지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맛이 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쨌든 뭐 저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뭐 원치 않은 시나리오가 생기긴 했지만, 과거에 뭐 하다못해 러우든 뭐 코로나든 급락을 이끌었던 재료가 기회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회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지 않아서 문제였죠. 코로나 때도 그 팬데믹이 막 할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한 300~400포인트 쫙 빠지면서 한 보름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1800까지 밀렸다가 막 3200까지 쭉 올라간 건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하다 이제 망했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V자형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겨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못 갔느냐? 작년에 우리만한 같이 1년 내내 오른 게 미국 시장이요, 일본이요, 뭐 대만 시장이요, 유럽 시장 아닙니까? 다 신고가 나고, 한쪽에선 저렇게 죽어라 터지고 싸우고 앉았는데 우리나라만 작년에 안 간 거죠. 안 가고 이랬던 거가 오늘 데칼코마니처럼 올해 어떻게 보면 최근에 2달 움직임은
뭐 G20 국가 중에 1등, 2등 할 정도로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결국은 그만큼 눌려져서 안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나 다음번 순서에는 또 차별적으로 많이 가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팬데믹 때도요. 2020년도 3월 달부터 20년도 말, 그 21년도 1월까지 갈 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올랐어요. 그때 팬데믹 복구되면 물론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증시는 제일 빨리 셌거든요. 근데 21년도 6월 달에 고점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느냐? 글로벌로 1등에 빠진 거. 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또 1, 2등 다툰다 이렇게 상승하고 난리인데 뭐 정부의 의지빨이나 또 외국인들의 지금 선취매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200대에서 지금 2900을 갔잖아요. 뭐 최종이 3000일지 3100일지 뭐 저는 3200 정도 보는데 뭐 당연히 오늘부터 그 신한은행의 그 바이코리아 펀드가 설정이 됩니다. 5천 보고 땡긴다고. 예. 옛날에 그 99년에 나왔던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약간 유사하게 신한은행에서 오늘부터 2달 동안 모집하는 펀드가 있어요. 이름도 아마 바이코리아인 것 같은데 그 펀드에 또 돈들이 들어올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3천 근처인데 종목은 못 고르겠고 어떻게든 4천, 5천 보낸다고 하니까 펀드에 가입해서 그냥 있어 볼까 이렇게 하는 분들의 뭐 의지가 좀 작동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되게 늦게 설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의지가 저렇게 있다고 하면 1호 펀드는 가입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바이코리아 펀드 이번에 신한은행에 설정하는 거 1호는 무조건 그래도 좋은 성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지금 뭐 다들 올랐다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래요. 예. 예전에 그 항공기 펀드, 뭐 배펀드, 선박펀드, 펀드란 펀드 제가 30년 넘게 보면서 많은 펀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펀드에 대한 생각은 딱 한 가지. 모든 펀드는 1호를 들어라. 예, 선박 펀드도 1호가 잘 되니까 뭐 5호, 6호까지 나왔는데 뒤에 나오니까 수익률 별로더라고요. 앞에 1호일 때가 늘 좋았고요. 어떤 펀드도 늘 1호가 나올 때가 제일 좋아요. 예, 뭐 최근에도 로봇 펀드, 뭐 그러니까 요새 펀드 개념보다는 ETF가 난리인데 뭐 ETF도 다시 끝자가 보면 펀드잖아요. 예. 상장지수 펀드죠. 그러니까 상장되는 기업 어차피 펀드예요. 근데 ETF로 요새는 많이 좀 일반화돼 있는데 어쨌든 펀드나 어떤 섹터별로 해서 뭐가 집중이 돼 갖고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섹터가 맨 처음에 시장에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 들어가 아니면 뭐 나중에 좀 검증한 다음에 들어가 이럴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올리잖아요. 어떤 좀 신박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고민 좀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너도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너무 고민하시다 보면 초기에 그 오르는 상승분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밟히고 안 보이는 또 숨어있던 섹터들이 많이 앞으로 발굴이 돼서 나올 거거든요. 처음에 좀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되게 빨리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야 오가노이드 13%까지 올랐네. 저 이름이 다 했어요. 오늘 삼바에서 오가노이드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냥 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가노이드다 이러고서. 야 진짜 대단하네요. 안 나갔나? 안 나갔네. 아까 그 10원, 20원 차이 조금 제가 욕심 부렸나요? 근데 야 이거 진짜 내 동생을 이거 어떻게 이걸 혼내주지? 이게 사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되는데 제 동생이 참 제가 봐도 그 타로점에 진짜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한 손 안에 들 정도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안 풀릴 때면 제 동생한테 도움을 청해요. 야, 주간 운세 좀 봐줘, 막 이렇게. 예. 근데 제 동생이 지난주는 내내 괜찮을 거라 그러더니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일주일치를 요일별로 간단하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예, 읽어보니까 월요일이 제일 좋다고 해놨더라고요. 월요일이 뭐라고 써놨냐면 오전에는 좀 힘든데 오후 돼서 되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으면서 엄청나게 잘 돼서 끝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10시 좀 지나면서 계좌가 많이 안정이 되면서 뭔가 좀 상황이 바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오는데, 다음 날짜, 다음 요일자 얘기한 거는 좀 주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주의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현재 상황은 얘기한 대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맞춰? 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실 오늘 제가 장중 공방을 하면서 중간에 요 1시간 반을 헐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섞다 보니까 얘기들이 좀 중구난방이긴 합니다. 제가 봐서 이게 정돈된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두서없이 막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굿모닝 작전 6부이자 장중 공개 방송 이제 같이 하면서 나오는 좀 특이한 현상이니까요.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정돈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저희 와우넷 플랫폼에서는 그 채팅이 따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냐 아니냐를 표현하는 방법이 모니터 이미지랑 스피커 이미지를 눌러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원래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스피커 안 들린다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얘기를 싫어한다, 거부한다 이러시면 이제 X자가 이렇게 사선이 거 있는 모니터나 스피커 표시를 올려주셔도 되고, 가능하면 이제 안 올려주시면 좋은데 가끔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경고 차원에서 재미없어, 아니면은 이제 얘기가 지루해 이러시면 이제 따로 채팅을 못 하시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경고 사인을 우리 회원님들이나 들으시는 분 입장에선 저한테 보내시는 방법이 모니터나 스피커 표시 올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답답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창에서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채팅창을 하게 되신 게 너무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일일이 답을 안 드려서 그렇지 못 드리는 것도 많고,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쓸 수 있는 데랑 전혀 못 쓰는 데랑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답니다. 자, 신호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뭐 사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샀어요 이러면은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따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때요? 지금 시장은 제가 사실 아까 아침에 뭐 유튜브 아니더라도 오전부터 와서 몇백 분께서 들어주고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오전에는 분명히 양립을 할 수도 있고 줄다리기 삿바 싸움이 나오는데 결국은 시장이 정상적인 쪽으로 다시 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쪽으로 조금 은근히 가고 있다. 근데 사실 오늘 뭐 석유주가 오른 것도 지수에는 도움이 됐겠죠. 근데 뭐 해지 주식도 오르면서 지금 해지 주식이 아닌 또 정책주라든가 뭐 원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아더 월드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네, 뭐 이런 시각들이 또 같이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과 또 섹터와 종목에 대한 관점 저는 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야 뭐 방법이 없고 제가 안내도 안 드릴 건데, 아까 짧게 안내 드린 얘기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와우넷 플랫폼에서 계신 분들 많이 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6월달 이제 중순인데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밤에 이제 G7 정상회의도 있고 방탄이가 다 제대한 이슈도 있고 당뇨병 학회도 있고 퀀텀 코리아 이제 다음 주에 또 양자 관련주 한번 보셔야 되고 테슬라 이거는 22일이죠. 예, 22일 날로 지금 확정이 됐고 오징어 게임도 27일 날 이제 시즌 3 나온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시작하는 것들 신정부 시작됐죠. 신정부의 파워가 지금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그죠? 로보택시 22일 6월 달 내로 저궤도 인공위성 예, 시작될 가능성 높죠. 코인 법제화 제가 봐서 STO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ETF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서로 좀 바뀔 수 있는데 법제화 가능성이 제일 빠른 건 STO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갤럭시야 무슨 옥션 뭐 그런 애들 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토큰 거래소 지분 있는 애들 하나투자증권 뭐 T사이언티픽 뭐 이런 애들이 우리기술투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자체 코인 하는 애들 다날 뭐 카카오게임즈 뭐 미투는 오늘 원래 시간에 빠졌었는데 아까 플러스던데 미투온도 어쨌든 좀 신기하죠. 그 게임 캐릭터나 이런 거 가지고 또 토큰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애들 요새 신기반기한 것도 많아요. BTS 어게인도 있고 이제 블랙핑크 7월부터 본격적인 공연이 있는 것도 엔터 쪽 역시 이런 쪽은 뭐 일반 공연도 공연이지만 아마 성사가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 공연 같은 거 만약 된다 그러면 진짜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원전 뭐 중요하죠. 방사는 사실 이번에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더 한번 올라간 거지 얘야말로 스테이블한 섹터예요. 유럽 방위비 이번에 5% 올린다며요. 예. 방산 이슈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사실. 알래스카 LNG도 트럼프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LNG도 결국은 하게 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뭐 철강주, 강관주, 조선기자재 뭐 종목으로는 제가 아이렉스가 에어레인 네. 그런 그 기체 분리막 이런 거 관련주 그건 이제 CCUS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요새 한 달째 보여드리는 한 달은 아니다 한 3주 됐는데 요게 제 지금의 기본 베이직이에요. 예,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거의 베이직은 이거다. 이게 제 기본 그 제시 아니거든요. 지역화폐. 지주사 중에는 이제 일하는 애들, 그냥 지분만 있는 애들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애들이 좋아요. 하나라든가 두산이 그래서 좋고 원익은 사이즈는 작은데 그 지분 있는 회사들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AI 오늘 좋죠? 네, 오늘 좋은 애들 또 코인 아이고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세 분류를 하자고 치면 10,000원 이 안에서도 이게 제가 4-5개만 적어서 그렇지 사실 한 50개쯤 돼요. 뭐 결제주에다가 뭐 엄청 많은데 이따가 다 이름은 불러드릴 건데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 오후에 저희 와우넷에 제 공개 방송 프로그램을 이따 1시부터 2부 하니까 그때 오세요. 예. 그때 오시면 우리 지금 유튜브에 계신 분들 오십시오. 예. 오셔가지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오후에 1시에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대 편성해가지고 이따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코인, 대북 이거 계속돼요. 앞으로 모멘텀이 생겨요. 지금 뭐 북한에서 뭐 꿈쩍거리긴 해요. 그냥 지금 간헐적으로 뉴스 나오는 거라고는 뭐 북한에서 방송이 줄었네, 뭐 소리가 줄어들었네, 뭐 이런 정도 갖고서도 감동을 해갖고 올릴 판국인데, 예. 하여튼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가 살아있는 동안에 김정은과 한번 만난다 쪽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알령 이슈, 이건 7월부터 본격화될 이슈잖아요. 지금도 이미 명동에는 뭐
물반 중국인 반 이렇다는 얘기가 많던데, 자, 롯데관광개발 제가 주구장창 이거 실적주로 해서 몇 달 동안 이거 얘기했던 종목인데 드디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목표가 올려가지고 뭐 상향시킨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또 호텔질라 지금 꽝이었지만 이제는 막 사람들이 와서 방이 없어서 모자란다 이런 얘기. 서부 트럭 터미널도 그 용산에 그 드래곤 시티라고 아마 그 드래곤 시티가 있고 또 그 앞에 뭐 찜질방인가 엄청 큰 거 하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 외국인들이 반이더라고요. 자, 하여튼 서부 트럭 터미널도 요소에 또 땅도 많고 드래곤 시티라고 하는 우리 서울에서 제일 크대요. 방이 1,700개 있는 게 제일 크다는데 일단 그런 호텔도 하고 있으니까 호텔류로 보셔도 좋고 카지노 또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쌈지엔터랑 감성코퍼 이런 거 여전히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요. 에너지는 제가 여기 뭐 칸이 적어서 별로 안 적어놨는데 뭐 두산 에너빌과 아까 SMR 쪽으로 말씀드렸던 한 6, 7개 종목 그리고 신재생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지금 고사 직전이라 IRA 보조금 축소하는 거 막 반대한다고 엄청 로비한대요. 그래서 만약 그게 또 의회에서 뭐 살려주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지금 뭐 원전 중심이다 이렇게 글로벌 얘기하지만 뭐 미국은 어떤 믹스가 또 나올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뭐 풍력은 안 좋아한다고 얘기는 예전에 나왔죠. 풍력 발전 그 터빈 때문에 새가 죽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일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 웃기죠. 사람 죽는 건 그냥 뭐 그렇게 어느 나라에 누군가 많이 죽는데 그건 괜찮고 새는 죽으면 안 된다고 터빈은 안 된다고 자기 시대 풍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었는데 사실 뭐 마음이 좀 찢어지는 얘기이긴 합니다. 뭐 사실 뭐 생물이라고 하면 다 소중한데 그렇게 하면 다 못하겠죠. 우리 계속 부싯돌로 불 지피고 그냥 모닥불로 다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모든 생명을 뭐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하면 진짜 어떤 에너지가 뭐 자연 폐해가 아닌 게 있고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든가 이런 게 뭐 사실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환경 파괴적이고 아무리 아리백이니 뭐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자연을 해치는 건 맞죠. 어떻게든 그냥 안 놔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뚜껑을 씌워봤자 그게 속도의 문제나 정도의 문제일 뿐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게 우리 눈에 뭐 티가 안 난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자, 어쨌든 와 지금 보니까 야 삼성전자만 문제네요 지금. 야 전자는 좀 왜 저러냐 저. 왜 저렇게 안 가기로 때를 쓰냐. 로봇 분야가 빠진다고요? 저는 뭐 다른 섹터 지금 잘 보질 못해갖고 로봇이 빠지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아직은 없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왜 빠지는겨? 아시는 분은 답을 달아주셔야죠. 제가 만능 키이자 만능 열쇠 척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 쪽이 빠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답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팅이 가능한 곳의 특징이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미처 모르겠는 거 답을 달아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반 중국인반 그게 웃기는 포인트였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의도적으로 원래 한국인반 중국인반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물반에 중국인 중국분들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밌는 포인트였군요. 그래요?
감사해요. 네. 아이 그게 뭐야? 조립 중에 팔이 빠지는 게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글쎄 뭐 원래 글쎄 로봇이 오늘 빠진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전해드릴 뉴스 중에 사실 로봇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원래 로봇 관련해서는 어디 갔니? 로봇이 있었는데 나 그거 안 갖고 아닌데 이게 지금 옆에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처음부터 좀 훑어가 봅시다. 예. 자, 이란 이라크는 유가 문제인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안 당하면 80불 넘지 못할 거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제일 좁은 데가 54km래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저는 한강 정도 넓이가 제일 좁은가 해가지고 막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좁은 데가 54km.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54km면 저게 어떻게 막는다는겨? 예, 막기가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내용을 가보면 이해가 돼요. 저게 27km씩 이란하고 상대국하고 나눠 가졌는데 그 대형 유조선이 한 90m 수심은 돼야 되는데 깊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깊이가 있는 게 이란 쪽밖에 없고 바다가 이쪽 반대편 반은 그 깊이가 적어가지고 대형 유조선이 못 다닌대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그 수심이 있는 바다는 이란 쪽에 속해 있고 그 넓이는 9km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됐든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긴 한데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막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저께 밤에 나온 보고서인데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들 이래가지고 5가지 이유를 붙였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다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별거 다 알려드리죠. 드래곤시티 방이 1700개. 상식도 넓어져. 예. 이 방에 와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상식이 엄청나게 풍부해지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특징이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보니까 깊게는 몰라요. 깊게는 모르는데 얇게는 많이 알죠. 제가 증권회사 한 20년 다니면서 느낀 건 증권회사 직원들이 깊게는 잘 모르는데 다방면으로 얇게는 많이 알거든요. 예, 제 특징이 그거죠. 이게 이것저것 저런 것까지 아나? 이런 거 얘기들도 꽤 아는 게 있고 예.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제일 좁은 데가 54km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다. 원래는 한 2-3km 넓인가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예. 그런 얘기 드렸고 5가지 불가한 이유는 한 번도 최근에 막아본 적이 없다는 거고 해상을 통해서 이란 무역이 만들어지는데 지네가 막으면 지네가 자충수를 두는 거란 얘기고 이 가스나 원유 중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70% 정도를 이쪽 이제 기름이나 가스를 갖고 오니까 문제인데 중국도 43%를 여기서 조달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걸 막아서 중국이 만약 기름을 못 받게 되면 이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심중적으로 응원해주는 중국을 위해서라도 막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 또 미국의 함대가 있는데 항모전단이 2개나 있다. 막는다고 하면 미국이 이걸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이란에다 갖다 부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조약 때문에라도 힘들고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붙여서 사실 막겠다고 하는 우격다짐의 논리가 나오면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봐선 지금 첫 번째로는
이란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내려갔다라는 게 작년 10월과 엊그저께 폭격과 최근에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을 통해서 뭐 사령관도 한 10여 명 죽었지만 어떤 무기 공장이라든가 핵시설, 핵과학자 되게 정밀 타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와, 이미 다 계산이 서 있어. 이게 몇 달 동안 연구한 거지. 아마 제가 봐선 작년 10월 이후에 6, 7개월은 연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공격하려고. 근데 이란은 지금 제가 봐서는 막 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민간 쪽에도 쏘고, 원래 뭐 군사적인 그런 뭐 공방이 있어도 뭐 기본적으로는 그 레드라인 얘기를 하는 게, 민간 시설에다 대고서 대번에 쏘는 건 아마 이게 아마 뭐 금지가 돼 있던지, 진짜 뭐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아마 암묵적으로 어느 나라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봐서 이란은 정밀 타격도 아니고 그냥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다 막지도 못하는 것도 하고, 뭐 막으려고 했던 데보단 또 다른 쪽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봐선 지금 싸우면 싸울수록 이란이 고갈이 된다고 보는 거고, 이스라엘은 뭐 미국이 그냥, 그 젤렌스키가 그랬잖아요.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는 미국의 그 미사일 2만 발이 이스라엘로 갔다고. 예. 와, 가공할 만한 수준 아닙니까? 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이 더 중요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2만 발이 굴러 갔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미국이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뭐 이란도 물론 뭐 전력이 꽤 있으니까, 예, 뭐 드론도 날리고, 뭐 그 미사일도 날리고, 뭐 초고음속도 날릴지도 모르고, 뭐 이럴 테지만, 어찌됐든 뭐 제가 봐서는 전력은 날이 갈수록 좀 균형추가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뭐, 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게 힘의 논리에서 뭐 같은 편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네, 이런 뭐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맞는데, 결국은 뭐 국제적으로 이게 생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네, 힘의 논리라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고. 예. 그쵸? 예, 여러분, 힘을 기릅시다. 힘을 늘립시다. 예. 저에게도 힘을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말이 꼬이네. 예. 자, 힘 좀 주세요. 네, 으쌰 힘을 주자. 예, 오늘 첫날이라 6부, 평소에 7부 60분 하다가 90분 하려니까 아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오늘은 이제 공방 때문에 그냥 같이 지금 엮여서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와, 내일부터 90분씩 예, 짜내서 하려다 보니까 아주 힘든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미흡하고, 예전에 대표님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제가. 예. 못하니까 내용도 빈약해, 웃기지도 않아, 뭐 카리스마도 없어,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는 계획한 게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오늘 감사하게도 벌써 1000명이나 계신 게 너무 대단한데요. 원래 이 시간 제가 11시 반쯤에 이어받을 때는 한 2000명 됐었다고요. 예, 그래서 맨날 11시 반에 받아가 12시까지 하고 보면 10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내 그릇이 1000명인가? 1000명밖에 안 계신다 맨날. 예. 이런 좀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오늘 첫날인데 여전히 1000명이에요. 2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라, 이거 역시 이 시간에 원래 우리 유튜브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대표님이 하시다가 시간이 이제 바뀌니까 볼 거 없어 이러고서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기한은 뭐 정할 수는 없는데, 제 꿈과 목표는 5000명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시는 분이 지금보다 5배 늘려야 되는데, 자신 있냐고요? 예, 뭐 홀딱쇼 해야죠. 예, 상의 탈의도 하고 막, 예, 머리도 밀고 뭐 울고불고 하고 노래도 부르고 깽가리도 치고, 예,
예, 별거 다 하면서 여러분들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돈의 팔촌의 친구분들까지 해서 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홀딱쇼 한다. 예, 와서 좀 즐겨라. 예, 인생에 재미가 없거든 와서 좀 즐기지 않을래 이렇게 좀 권유해 주세요. 예, 1+1, 1+2 이렇게 오셔갖고 결국은 연말쯤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00명 시대 열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재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알짜 정보 뭐 아직 오늘은 사실 별로 없는데 내일부터 더 기대를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와우넷 플랫폼을 듣고 계신 분들도 10시부터 11시 반 늘 이렇게 공개 방송 비슷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또 오셔갖고 그 굿모닝 작전 검색하셔서 10시에 오시면 유튜브 통해서 또 제 목소리 90분 정도 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실 공방에도 조금 충실하지 못하게 지금 양쪽으로 막 이래저래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여전히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서로 왕래하시면서 공방 때도 와주시고 또 10시에 하는 굿모닝 작전 프로그램에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 시대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사나이의 눈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저에게 주어진 굿모닝 작전의 시간은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스라엘 증시가 어제 올랐다. 근데 우리만 왜 빼라는 거냐 이런 얘기 아까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중동은 우리가 뭐 때론 우습고 좀 가볍게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엄청난 전장이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차분하고 조금 뭐 심정적으로는 되게 좀 예의를 갖춰서 많은 사고가 없이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컨셉으로 가는 게 제일 1차겠죠. 사실 뭐 유가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동안 힘드셨겠지만 이번에 갑자기 유가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막 오늘까지 포함하면 뭐 단기 50% 올랐어요. 석유자 붙는 애들이. 뭐 이만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동안 엄청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뭐 유가 막 올라라 이렇게 부추기는 누군가의 행동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가가 여러 가지 의미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는다면 WTI 기준으로 80불 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다만 이런 이제 해지 섹터 전쟁이 나서 올라가는 그런 좀 안 좋은 섹터들이 만약 잠재워진다고 하면 다시 정책의 시간이 오는 거다. 코스피 5천 만들겠다고 하는 상법 개정 빨라질 거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일단 일방적인 뭐 두드림이겠지만 어쨌든 뭐 북한이 좀 호응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건 저는 뭐 정치적인 호불호가 아니고요. 이게 경제적인 그 뭐 리저널 리스크의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남북이 물론 퍼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퍼주는 거 이상으로 경제나 지역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느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 우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코인의 법제화 이슈도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새로 원내대표 되신 양반이 5천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말에 발표를 했고 추경도 20조 플러스 알파 제 생각 한 25조에서 30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반이 이거 지급이거든요. 근데 전 국민 주면 좋은데 저는 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 10여 조 이상을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이벤트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남북 리스크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 G7 가기 전에 바로 저 연천까지 가서 뭐 지역화폐 모범 사례 지역을 가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 가깝게 갔다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라는 거 분명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인은 밤새 서클이라고 하는 그 테더의 대항마 얘가 뭐 간밤에 25% 올랐다. 요즘 코인은 뭐
전 세계가 지금 열풍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뭐 내일 밤에 미국 상원에서 저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 액트라고 표결이 있게 되면 또 스테이블 코인 한번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대가 열린다, 이런 기사도 주말에 좀 많았고요. STO 쪽으로도 제도와 기지개가 펼쳐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들썩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갤럭시아 시리즈나 무슨 옥션 이게 다 두 개죠. 예, 두 개씩인데 얘네들도 좀 움직이겠거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인이 세 종류예요. 알고 보면 스테이블이 있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고, 토큰 증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최우선으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토큰이 좀 빠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토큰 증권 쪽에 조금 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애가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STO 쪽으로, 이 글씨가 짧죠. 이따가 다시 한번 오후장 공개 방송에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STO 관련주들 뭐 많죠. 여기 많은데 글씨가 짧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오후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법 개정 이슈인데, 결국 대통령이 지난주 증권거래소 가서 얘기했잖아요. 배당 많이 주면 세액 관련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많은 기업들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SMR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동 이슈는 해지 섹터인데 제가 봐선 앞으로 그렇게 해지 섹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글쎄 뭐 지금도 아직 석유주가 세긴 센데 이쪽은 조금 해지를 걸자 이렇게 하고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바이오 USA 나가는 기업들 보시자.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아까 제가 표에도 딱 원전 쪽으로 두산 에너빌 하나만 딱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원전주라 그래서 뭐 우진도 있고 우진엔텍도 있고 뭐 많죠. 뭐 10여 개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거 다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원전의 주인이 누구냐? 두산 에너비를 아마 순도 있게 뛰어넘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거의 얘가 주인공이죠, 그냥. 그리고 퓨얼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 원래 수소 이슈였는데 수익 플러스, 그날은 안 갔지만 수소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전의 방법을 백금 없이 만드는 방법을 카이스트에서 연구해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발전, 그 생산 원가가 굉장히 싸지면 수소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서없이 얘기 다 드리다 보니까 11시 반까지 왔네요. 저로서는 아주 그냥 해방이 느껴지는 시간대인데, 방시혁,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방시혁한테는 뭐 글쎄 BTS로 한번 흥하게 해줘 뭐 이런 거 기회를 준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6부이자 또 시장과 또 각 섹터별로 시장에 대한 논리를 좀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게 마감하고요.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는 그렇죠. 트럼프가 수소 싫어하죠. 뻥 터진다고. 뭐 머스크를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수소는 싫어하는데, 지금 머스크랑 완벽하게 관계 개선이 된 건지 좀 며칠 지켜봐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유튜브 시간은 줄이도록 할게요. 내일 10시에 다시 한 분씩 친구 데리고 오기 약속. 내일은 1000명이 아니라 1100명 정도에서 일단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굿모닝 작전 6부 순서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